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 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입니다. 오늘은 경산 동북쪽 금호강 유역에 자리한 진량읍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진량은 한때 압독국의 마진량현의 중심지였으나 오랜 세월 이름을 잃고 묻혀야 했던 고장이었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다시 이름을 되찾고 지금은 산업과 교육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년의 시간을 품은 진량의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진량이라는 이름은 천년이 넘는 세월을 품은 말입니다. 이 지명이 역사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서였습니다. 원래 이 고장은 마질량 혹은 마밀량이라고 했죠. 마질량은 우리말로 앞들을 뜻하며 넓은 평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금호강 가의 비옥한 충적평야와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진량의 땅은 본래 압독국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로국 즉 신라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화려했던 압독국은 압독군이 되었습니다. 그때 압독군은 세 개의 속현으로 나뉘어 있었죠. 지금의 대구 동촌 일대인 치성화현, 오늘날 자인과 용성, 남산 지역인 노사화현, 그리고 지금의 하양과 진량 일대인 마진량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의 경덕왕은 압독군은 장산군으로 마진량현은 열양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진량은 이후 8세기까지 신라 양주의 열양현으로 편입되어 삼국통일 이후에도 오랫동안 신라의 중요한 곡창지대로 기능했죠. 그러나 역사는 늘 한결같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려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뜻밖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바로 열양현이 구사부곡 즉 신분이 낮은 이들이 사는 고을로 강등되고 맙니다. 이후 열양현의 일부가 지금의 하양인 하주에 편입되어 부곡에서 벗어났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구사부곡으로 유지된 채 경주부에 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왜 열양이 부곡으로 전락했을까요?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 설득력 있는 주장은 후삼국시대 열양현이 견훤을 지지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고려왕건은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지역에 벌을 내리는 의미로 지명을 격화시킨 것이었겠지요. 그렇게 오랜 세월 진량은 이름을 잃은 채 구사촌으로 불리며 경주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584년부터 자인현민들은 경주부에서 독립하기 위한 복현운동을 시작했고 1637년 자인현은 마침내 경주부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사촌은 여전히 경주부의 소속으로 남아있었지요. 자인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구사촌은 원래 자인현 땅이다. 상소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1653년 조선 인조 때 구사촌은 자인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자인현 하북면으로 편입되었고 19세기에는 하북면과 중북면으로 나뉘었답니다. 그리고 시대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 1911년 조선 총독부는 전국적인 마을 통폐합 작업을 시작한 후 1914년 천년 전 하양으로 속했던 지역 중 일부인 중림면과 낙산면의 마을과 자인군에 속했던 하북면과 중북면의 마을 25개의 동을 하나로 묶어 마침내 진량이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듭니다. 오랫동안 사라졌던 그 이름, 마진량에서 따온 진량면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진량은 해방을 맞은 뒤에도 경산군 진량면으로 불리며 근현대사의 격동을 함께 걷게 됩니다. 1995년 경산군이 경산시로 승격되며 진량은 경산시 진량면으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97년 마침내 오늘날의 명칭 진량읍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역사의 한켠에서 묻혀있던 이름이 천년을 돌아 읍의 이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마을이든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행정의 중심이 어디였는가라는 물음에 닿게 됩니다. 진량 역시 그러합니다. 먼저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마진량현의 중심 곧 읍지는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현내리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지형도, 지명도, 구전도 모두 그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내리에는 지금도 창거리, 생교, 선안, 비석걸, 영천골 같은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현청이 있던 자리라는 뜻을 담은 이름들입니다.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으로는 박산이 병풍처럼 서 있고 서쪽으로는 금호강 들판이 시원하게 펼쳐진 곳. 그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 바로 현내리입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 면사무소라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역할은 면임이라 불리는 인물, 곧 오늘날의 면장 같은 이가 직접 맡았습니다. 이들이 살던 집이 곧 행정의 중심이었죠. 예컨대 1888년 중북면의 면임은 안촌동의 박정원이었고 하북면의 면임은 담운동의 박치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곧 사람들이 왕래하고 소식을 전하던 작은 관하였던 셈입니다. 근대적 행정의 모습은 1910년 일제가 면제를 도입하면서 비로소 본격화됩니다. 처음 낙산면 사무소는 지금의 신상일이 세터라 불렸던 신기동에 들어섰고 이곳에 초대 면장 박기대가 임명됩니다. 그리고 1914년 진량면이 출범하면서 면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고 결국 외톨이 또는 내알이라 불렸던 지금의 신상일리 일대가 낙점됩니다. 넓은 평지의 밭을 매입해 면사무소를 세웠고 초대 진량 면장으로는 박만대였고 뒤이어 박승국 면장이 오랫동안 면정을 책임졌습니다. 이 면사무소는 해방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진량의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진량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며 더 많은 행정 수요가 생기자 2007년 신상리 토산지 동쪽 일부를 매립해 새 읍사무소가 건립됩니다. 원래 자리에는 진량복지회관이 자리 잡았고 행정 업무는 진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고장에서 고장으로 소식이 오가던 길에는 언제나 마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량 역시 그러했습니다. 조선시대 진량의 사람들은 주로 하양연과 자인연을 통해 세상과 닿았습니다. 이들의 발길이 머물던 중심에는 암양역과 화양역 그리고 산역이 있었습니다. 하양 중림면과 낙산면 사람들은 화양역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자인 하북면과 중북면 사람들은 산역을 따라 움직였죠. 그 길목에는 역뿐 아니라 긴 여정을 쉬어가던 원, 즉 공공숙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자취를 볼 수 있는 곳은 선아리의 폭계원 그리고 다문리의 다문원 정도입니다. 경산에서 진량으로 들어오던 여행객들은 폭계원에서 땀을 식혔고 영천으로 넘어가던 나그네들은 다문원에서 짐을 풀었죠. 그리고 시대는 움직였습니다. 1910년대 경산에서 부정리와 현흥리를 지나 진량으로 연결되는 신장로가 뚫립니다. 기존의 나들길을 넓혀 자동차가 오갈 수 있는 근대적 도로로 바꾼 것이죠. 지금은 그 길을 대학로라 부릅니다. 산업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자 진량도 도로망을 따라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상리 토산지에서 다문리로 이어지는 길은 다문로라는 이름으로 더 넓어졌고 북이리에는 화물집화장과 정류장도 생겨났습니다. 동해중부로 이어지던 물류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던 셈이지요. 진량의 교통사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은 1969년이었습니다. 그해 말에 경부고속도로가 진량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개통되고 그와 동시에 진량의 인터체인지가 들어섰습니다. 이름하여 경산인터체인지였답니다. 진량을 동서로 가르는 이 도로는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교통이 땅 위의 길이었다면 통신은 하늘 아래의 소식이었습니다. 진량의 근대식 통신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05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량은 행정 단위가 아니었기에 자인우편 수취소나 하양우편 수취소를 거쳐야 했습니다. 1910년부터는 전보도 가능해졌고 그 통신의 중심에는 진량공립보통학교와 진량경찰관 주재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12월 마침내 진량우체국이 신상동에 개국하며 진량은 독립적인 통신망을 갖추게 됩니다. 2012년에는 경산진량우체국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까지 진량의 우편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생긴 이후에는 진량공단우체국도 따로 만들어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공단 내 소통의 거점이 되어 있죠. 그 밖에도 1985년에는 대구대학교 우편취급국, 1990년에는 가야리의 우편취급소가 설치되어 학문과 삶의 현장에서 작은 편지 한 통으로 소통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진량의 교통과 통신은 사람과 사람, 마을과 도시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핏줄이었습니다. 마을이 평화로우려면 누군가는 밤을 새우고 길목을 지켜야 했습니다. 진량의 치안 또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조선의 치안 체계는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양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여전히 형리청이라 불리던 조선의 기관이 지방의 치안을 맡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 헌병대와 일본 경찰이 조선 전역의 치안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
진량 지역은 경상북도 경무서 소속 자인분파소와 영천경찰서 소속 하양분파소가 이중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1909년에는 대구경찰서가 신설되면서 자인분파소는 자인순사주재소, 하양분파소는 하양순사주재소로 명칭이 바뀌고 그 둘은 경산경찰서의 소속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진량 치안의 초기 구조였습니다. 1914년 진량면이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이제 진량만을 전담하는 치안 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1918년 전국적으로 순사주재소를 경찰관주재소로 개칭하는 행정조치가 이뤄졌고 1927년 경산경찰서 소속으로 진량경찰관주재소가 선화동 화전 지역에 문을 엽니다. 이것이 진량 지역에 들어선 첫 독립경찰기관 바로 오늘날 진량파출소의 뿌리입니다. 이후 진량의 중심이 신상동으로 자리 잡게 되자 경찰관주재소도 신상동 면사무소 앞으로 이전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진량지서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지서는 다시 치안센터, 지구대 그리고 지금의 이름인 진량파출소로 바뀌며 오늘날까지 진량 주민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는 전초기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진량의 치안은 단지 제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마을 초입에 서 있던 사람들,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으로 마을을 돌보던 이웃들, 그들의 손과 발 그리고 경계의 눈빛 위에서 진량의 골목과 마을은 늘 조용하고 따뜻한 밤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진량의 풍경은 여전히 들판과 과수원 그리고 논두렁길이 어우러진 농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진량의 지형을 바꿔놓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경부고속도로 개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량은 대도시와 바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사람과 물류가 오가며 발전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때 농협중앙회는 전국 고속도로 인근 7개 지역을 골라 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진량도 그중 한 곳으로 선정됩니다. 사과, 포도, 양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과수단지였습니다. 그 중심에 들어선 것이 바로 신상동 농산물집 파장이었습니다. 들판에서 걷어올린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 전국으로 보내는 농업의 터미널 같은 공간이었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집파장은 1980년 폐쇄되고 그 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진량 경제의 또 다른 전환점은 금융의 시작이었습니다. 1972년 진량농협이 신상동에 설립되며 이제 지역 농민들이 스스로 자금을 운용하고 경제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죠. 2023년에는 문천리로 본점을 이전하며 더 큰 규모와 체계로 진량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1년에는 진량새마을금고가 신상동 안골 근처에 문을 열어 서민 금융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진량은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를 맞습니다. 경산군은 신상, 선화, 황제, 당곡, 가야, 대원 등 진량 일대를 포함한 60만 평 규모의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며 공장 유치를 위한 산업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정부는 공장 입진한 해소를 위해 신상리와 대원리, 황제리 일대를 진량공단 조성 예정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조성된 이 지역은 처음에는 진량 지방공업단지라 불리다가 2008년부터는 경산일 일반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진량의 산업화를 이끄는 중심지가 됩니다. 이어 2005년에서 2009년 신제리 일대의 경산3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섰고 2010년부터는 문천리 솔비마을과 광성리 일대의 경산4 일반산업단지가 순차적으로 조성되며 진량은 이제 단순한 농촌이 아닌 경산 경제의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사람이 모이면 살 집도 마련해야겠죠. 1992년 북일이 부태 마을에는 진량 최초의 아파트 단지인 진량 에덴타운이 들어서며 그동안 농가 주택에서 살던 주민들도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1990년대부터 삼주봉황, 경산윤성 1차, 진량오반, 청구타운, 우방일타운, 초원장미, 황제타운 등 진량 전역에 걸쳐 1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새로운 세대의 삶을 담는 진량의 또 다른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량 경제의 상징처럼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최초의 골프장, 지금의 대구 컨트리클럽입니다. 1972년 토산 일대 27만 평을 깎아 만든 이 골프장은 현재 대구 CC로 불리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생긴 이 골프장은 단지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진량의 위상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량의 경제는 들판에서 공단으로, 소박한 집에서 아파트 단지로, 마을길에서 고속도로로 이어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진량은 자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끊임없이 성장과 도전의 길을 걸어온 경산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 그 속 깊은 곳에는 배움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진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학교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 옛날 한 켠의 초가집, 마루 한 칸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서당의 풍경은 진량 교육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진량에는 아직 관립 교육기관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근처 하양양교나 자인양교를 찾아가 유교 경전을 배우고 예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진량 안에서도 사람을 가르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상리 백흑소 선생의 서당, 효산서사, 신상리 토담의 장지한 선생이 열었던 일학제, 상림리 조몽필 선생이 운영하던 축원제, 신재리 배필신 선생의 강학소 소학정 등 이 이름들은 아직도 진량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량의 배움이 마을 속 스승의 심지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진량의 교육이 근대적인 학교라는 틀을 갖추게 된 것은 1922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진량면장이던 박승국이 지역 유림과 유지들의 뜻을 모아 8,000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여 내야동과 신기동 사이 옛날 마을의 앞길이었던 717번지 일대 논과 밭을 매입하여 경산진량사숙이라는 건물을 지어 1923년 5월 1일 진량공립보통학교가 문을 엽니다. 그의 학생은 100여 명이었고 4년 뒤에는 207명까지 늘었답니다. 이후 이 학교는 1937년 진량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진량국민학교, 1996년 진량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 진량 곳곳에 초등교육의 싹이 퍼졌습니다. 1937년 진량보통학교 부설 다문간이학교가 다문리 큰다문이라는 마을에 열었고 이는 곧 진량동부국민학교, 다문국민학교 그리고 지금의 다문초등학교로 이어집니다. 1945년 북일이 부태마을에는 진량 북부국민학교가 생겼고 지금은 부림초등학교로 불립니다. 1962년 황제리 노적골에는 진성분교가 생기고 1965년엔 독립하여 진성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봉해리 회동에는 삼주봉황타운이 들어서서 이곳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봉황초등학교가 2008년 개교하였습니다. 중등교육은 1950년대부터 본격화됩니다. 1952년에 진량중학교가, 1955년에 진량농업고등학교가 신상동의 내야동에 문을 열고 1974년엔 진량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게다가 2009년 낙산면의 어원이 된 신상리의 안골에 있던 낙산을 깎은 터전에 신상중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며 진량 교육의 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량에도 대학이 들어섰습니다. 1971년 대구의 한사대학교가 직제 김익동 선생의 풍류가 깃든 구연정이 있는 내리리 노은산 일대로 캠퍼스를 옮기며 진량은 고등교육기관을 품은 고장이 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대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같은 해 6월 전국 최초의 점자도서관을 개관합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공간이 진량의 한복판에 자리했다는 건 지역의 교육적 포용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1989년 대구에 있던 영남신학대학교는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중심지였던 진량 봉해리에 자리 잡으며 종교와 학문, 민족 정신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배움의 씨앗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이제 진량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갖춘 교육 도시의 면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의 서당에서부터 시작한 글 공부가 오늘날 대학 캠퍼스의 강의실로 이어지고 진량 아이들의 꿈은 이제 진량을 넘어 세상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넉넉한 들판과 금호강을 따라 오래된 지명이 살아 숨쉬는 진량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들이라 불렸던 마진량에서 산업단지와 대학교가 들어선 오늘의 진량까지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늘 배우고 살아가고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량을 찾으신다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진량의 산업과 들판 너머로 번지는 학문의 숨결 그리고 마을 어귀마다 남겨진 시간의 결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량의 문화와 예술 분야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이어질 각마을 이야기 속에서 마을의 노래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진량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관심이 이어진다면 이곳은 산업의 중심지를 넘어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고장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 극작가 이용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